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화학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바로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학 반응이 왜 한쪽으로 쭉 가다가 멈추는 것처럼 보일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안에 평형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예정입니다. 반응 속 숨겨진 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우리가 알던 산과 염기의 개념까지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화학 평형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모든 반응 속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요. 어떻게든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는 힘, 그러니까 에너지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어떻게든 더 어질러지려는 힘, 즉 무질서도가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르고요. 뭐랄까, 애써 정리해둔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엉망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에너지는 낮아지고 싶은데 무질서도는 높아지고 싶다? 이 두 힘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반응은 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정말 난감하죠.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입니다. 보시는 이 식이 바로 그 유명한 깁스 자유 에너지 방정식인데요. 이게 바로 심판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델타 H와 무질서도 델타 S라는 두 선수가 줄다리기를 할 때 온도 T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 하고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델타지 값이 음수일 때, 즉 0보다 작을 때만 반응이 저절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추진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딱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힘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형 상태인 거예요. 연력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묘한 균형점을 우리가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평형상수 K입니다.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얼마의 비율로 섞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인데요. 신기하게도 온도가 같다면 이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아이오딘산 반응 예시를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보세요. 처음 시작을 순수한 반응물로만 하든 아니면 순수한 생성물로만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알아서 반응을 조절해서 K값이 0.16이 되는 똑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정말 신기하죠? 좋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툭 건드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르 샤틀리에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시스템은 외부의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변화를 상쇄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시소놀이 같아요. 자, 아주 유명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죠. 이걸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소의 왼쪽에 반응물이 오른쪽에 생성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왼쪽에 반응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소가 왼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시스템은 이걸 다시 수평으로 맞추려고 생성물을 더 만드는 쪽, 즉 오른쪽으로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생성물을 부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압력을 높이면요. 이건 기체 분자들의 공간을 좁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은 아이고 좁아 하면서 분자 kép수가 더 적은 쪽으로 이동해서 압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정말 우아한 시스템 아닌가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썼던 농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교과서와 실제 실험실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우리가 농도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우리가 용액에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값이에요. 하지만 실제 용액 속에서는 이온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유효 농도는 조금 다른데 이걸 우리는 활동도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활동도 계수라는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상적인 용액이라면 이 값이 정합치 1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항상 1보다 작죠? 그만큼 실제 이온의 힘이 이론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0.05 몰 농도의 염산 용액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농도로만 pH를 계산하면 1.30이 나와요. 하지만 실제 이온들의 상호작용, 즉 활동도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1.37이 나옵니다. 에이, 별 차이 아니네 싶을 수도 있지만 정밀한 화학 실험에서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형에 대한 깊은 이해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산과 염기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레니우스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내놓으면 산, 수산화이온 내놓으면 염기라고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건 물이 없는 환경에선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브론스테드 로리가 나타나서 아냐, 그냥 양성자를 주는 녀석이 산, 받는 녀석이 염기야 라고 훨씬 더 넓은 정의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아예 전자쌍을 기준으로 보자, 전자쌍을 받는 쪽이 산, 주는 쪽이 염기라고 정의하면서 이제는 양성자조차 없는 반응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개념이 점점 진화해 온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우는 화학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우아한 모델과 실제 세계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사이의 간극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탐구하고 이해해 나가야 할까요?